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정비 이론 첫 번째 시간 기관의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열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기관이라고 해서 열 에너지의 연료 연소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한다.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그 구분을 우리 여기서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린더 안에서 어떤 통 안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그러고, 외연기관이라는 것은 실린더 밖에서 어떤 밖에서 연료가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실린더 내에 연소 폭발시켜서 동력을 얻는 기관을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한다. 지금 자동차를 포함한 기타 등등 뭐 항공기가 됐던 선박 엔진이 됐던 전부가 다 내연기관에 속합니다. 외연기관은 연료의 연소를 실린더 바깥쪽에서 설치된 연소장치에서 연소시켜서 얻은 열 에너지를 실린더 내부로 유입하여 기계적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다. 이것을 초창기 때 전기기관차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외연기관에 속합니다. 개념 정리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워야 되는 자동차는 전부 다 내연기관에 속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내연기관에 이제 그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기계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떤 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역을 하면 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스트로크라고 나와 있죠. 이 스트로크는 행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 여기서 말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이야기하죠. 스트로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 기간이라는 것은 흡입, 여기 나와 있죠. 크랭크 축이 2회전하고 1회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한 바퀴를 돈다는 거잖아요. 2회전 한다. 그러면 한 바퀴가, 1바퀴가, 한 바퀴가 360도입니다. 두 바퀴면 720도가 되겠죠. 두 바퀴 회전하고 피스톤은 흡입 압축.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회전할 때마다 180도. 플러스 180도.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폭발 배기. 그래서 180 플러스 1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행정의 4스트로크를 하여 1사이클을 완성하는 기간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게 지금 기계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에서 4행정 4사이클 기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잠깐 제가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스톤이 상사점까지 가장 올라와 있는 지점이 있죠. 이걸 우리가 상사점이라고 이야기하죠. 탑 디드 센터라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사점까지 있는 이 부분, 가장 밑에 내려가 있는 부분이죠. 이걸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 내에서, 여기서 말한 실린더라는 것은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왕복할 때 이룰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상사점과 하사점의 거리를 행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1행정, 2행정, 3행정, 4행정. 다시 말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래서 4행정, 4사이클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먼저 이제 4행정 사이클에 교과서에 여러분들 2행정 사이클이 또 나옵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먼저 4행정 사이클 기간의 밸브 개폐 시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행정 사이클 기간의 흡배기 밸브는 행정 중 정확히 상사점이라 그랬죠. 하사점 개폐되지 않고 상사점 전후, 하사점 전후에 개폐된다. 왜냐? 이것은 공기의 어떤 관성에 의해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상사점이에요. 정확히 가운데가. 이해가시죠? 여기가 하사점입니다. 그러면 상사점에서 정확히 열리는 게 아니라 상사점 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흡기 밸브 열림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사점에 닿히지 않고 하사점을 지난
45도까지 해서 닫힌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사점 전 10도 여기서 지금 흡기밸브가 열리는 거고 그 다음 혼합가스나 공기가 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스의 흐름은 관성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기의 어떤 흐르는 그 관성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상사점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사점에 닫히고 이러지 않고 상사점 전 10도에서 10도 전에 열려가지고 이렇게 쭉 가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압축은 상사점에 닫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밀폐된 상태에서 흡기밸브하고 배기밸브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제 압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동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폭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폭발. 그래서 동력이 가서 쭉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사점 전에 배기밸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흡기밸브가 상사점 전에 열리듯이 그 상태에서 열려가지고 어떻게 되죠? 상사점을 지나서 배기밸브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사점 지나서 상사점 후 10도에서 배기밸브가 닫힌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의 어떤 흐르는 관성을 이용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이게 이제 나오는 거냐?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밸브 오버랩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상사점 부분에서 흡배기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구간을 우리가 밸브 오버랩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상사점 전후 10도 상사점 후 10도 이 전후에서 흡기밸브와 배기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밸브 오버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사점 전 10도에서 개방하고 하사점 45도에서 닫히고 그 다음에 배기밸브는 하사점 전 45도에서 개방 상사점 후 10도에서 닫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상사점 전후 10도에서 20도를 우리가 밸브 오버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것은 개념 정리는 알고 계시고 상사점에서 전후 10도에서 흡기 배기밸브가 동시에 열리는 것을 우리가 밸브 오버랩이라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이행정입니다. 이행정은 별로 사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행정 사이클 기간에서 이 스트로크 피스톤이 사행정은 이행정과 사행정 차이가 그거였죠. 크랭크 축이 이회전한다 그랬었습니다. 이회전. 크랭크 축이 이회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720도잖아요. 180도씩 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행정 사이클 기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1사이클을 크랭크 축이 1회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면서 흡입과 압축을 하고 그 다음 폭발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행정 사이클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그림 1-4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상승행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승행정이라고 해서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면서 이 동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속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압축가스를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속이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압축을 하면서 속이 구멍으로 흡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그러면서 흡입과 압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걸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상사점 전 올라가서 상사점 후에서 폭발이 일어나죠. 폭발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폭발하면서 나가게 되어 있죠. 어디로? 배기로. 그래서 폭발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다시 어떻게 된다? 소기 과정이 이루어진다. 소기 작용이. 신기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공기, 배출가스가 나가면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흡입이 되면서 다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이 기간을 우리가
이행정 사이클 기간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류, 기간의 분류에서 사이클 분류에서 이행정과 사행정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열역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의 분류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토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정적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솔린 기관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가솔린 기관의 기본 사이클이며 일정한 최적, 정해진 최적 하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사이클을 우리가 정적 사이클이다, 오토 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열역학적 차원에서 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동차 정비 군무원 시험에서 개념 정리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P가 뭐죠? 압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력. 프레셔라고 해가지고 압력을 이야기하고 볼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뭐죠? 최적.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일정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일정한 최적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일정한 최적하에서 연소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단열 압축, 정적 가열, 단열 팽창, 정적 방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표 위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이걸 오토사이클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1번에서 2번 과정은 무슨 과정인가? 아니면 3번에서 4번 과정에서 가로 열고 닫고 지워놓은 상태에서 이 과정에는 무슨 과정을 이야기하는가? 라는 문제는 다루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건 열역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공학적에서 혹시 나올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자동차 정비는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한 정적, 일정한 정적, 일정한 최적하에서 연소가 이루어진 사이클은 어떤 사이클인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때는 정적 사이클, 다른 말로 오토 사이클이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디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디젤 기관에서 쓰고 있는 이것은 다른 말로 정압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압. 정압이라는 것은 일정한 압력 하에서, 다시 말해서 이 P가 압력이라고 그랬죠. 그림 놓고 보시면은 일정한 압력 하에서 계속적으로 압력이 변함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정한 압력 하에서, 다시 말해서 저중속 디젤 기관의 기본 사이클이며 일정한 압력 하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이 사이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적 사이클, 다른 말로 디젤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열 압축을 통해서 정압 가열을 통해서 단열 팽창을 통해서 정적 방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번호에 대해서 그래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학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가 BLB가 주어져 가지고 이론 연료율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 연료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정비에는 나오지가 않고 자동차 공학에서도 거기까지는 문제가 출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여러분들 그 수준은 산업기사에서 정비 기능사를 약간 포함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 기사까지 기능장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념만 정확히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복합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속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정적과 정압이 포함된 사이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속 디젤 기관의 기본 사이클이며 열 공급은 정적과 정압하에서 나누어 받기 때문에 복합 사이클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복합 사이클. 다시 말해서 일정한 최적, 최적이라고 그랬죠. 일정한 최적, 일정한 압력 하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정적 사이클과 정압 사이클이 합쳐진 그 사이클을 우리가 복합 사이클, 다시 말해서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지금 내연기관의 분류에 대해서 엔진을 어떤 식으로 나눈가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사이클에 의한 분류고, 두 번째는 열역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 행정에 대한 분류. 그렇게 그냥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은 그림이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관에 분류해가지고 밸브 배열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군무원 시험에 한 문제씩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정비에서는 전혀 다룰 수 없는 부분의 문제인데 일단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밸브 배열에 의해서 엔진을 구분을 한 게 뭐가 있느냐, 아이헤드형이 있습니다. 아이헤드형은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피스톤이죠. 그리고 이거 뭐죠? 이게 플러그입니다. 플러그. 점화 플러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림으로 놓고 보면 밸브가 되는 겁니다. 단면이니까 흡기 밸브가 있고 배기 밸브가 있고 그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 빗금친 부분 있죠. 요게 연소실입니다. 연소실. 그죠? 그래서 실린더 헤드가 연소실 공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봤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실린더 연소실을 이렇게 뉘어가지고 반대편에서 지금 보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을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거기 보시면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는 실린더 헤드, 연소실에 지금 있는 거죠. 연소실. 실린더 헤드에 흡기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이헤드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린더 헤드에 흡기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아이헤드형이라고 하면, 이거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빨라요. L헤드형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실린더를 봤을 때 실린더에는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블록에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밸브잖아요. 점화 플러그. 이 밸브죠?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오일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린더 블록에가 흡기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L헤드형이라 한다. 아셨죠? L헤드형. 그 다음 F헤드형을 그림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헤드형은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이거 밸브가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밸브 여기 있죠. 블록에도 있고, 그림 보시면, 그죠? 실린더 헤드에도 있고. 그래서 하나, 흡기 밸브는 실린더 헤드에 흡기 밸브가 있고, 배기 밸브는 어디에 있다? 실린더 블록에 있습니다. 블록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실린더 헤드에가 흡기 밸브가 있고, 실린더 배기 밸브가 실린더 블록에 있는 이 타입을 우리가 무슨 타입이라고 한다? F헤드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T헤드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헤드형. 이건 어떻게 되어 있죠? 실린더입니다. 이게 실린더 헤드. 그죠? 거기에 흡기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그림상 놓고 보면 그대로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진 상태에서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피스톤이고요, 여러분들. 그림 말씀드리면 이게 밸브죠. 흡기 밸브, 흡입 밸브죠. 이게 배기 밸브. 그래서 흡기하고 배기가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이것을 T헤드형이라고 한다. 제가 정비를 배우고 교육을 하고 여지껏 3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I헤드형과 L헤드형을 정비를 하면서 해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비는 F헤드형과 T헤드형은 제가 솔직히 접해보지 못한 엔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과서상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 실린더 배열에 의한 분류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실린더라는 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실린더는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연기관을 뭐라고 배웠었습니까? 실린더 내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걸 내연기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린더가 어떤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눈 타입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 1-9에 보면 나와 있죠. 직렬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스톤이죠, 여러분들. 그죠? 피스톤 일렬로 되어 있죠. 실린더 원통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직렬형이다. 그러면 보통 직렬 5기통. 버스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6기통이 주로 많이 쓰죠. 직렬형으로 3기통짜리도 있고 4기통짜리, 5기통짜리, 6기통까지 있는 겁니다. 직렬형으로. 그 다음 V형입니다. 이 V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린더가 서로. 그래서 이 각도가 60도에서 90도 정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양쪽 V식으로. 오토바이 보면 할리 데이비슨이 실린더 헤드 부분을 보면 양쪽 이게 V 각도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위에 그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죠? 그게 60도 정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손잡이를 어깨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높이 정도 이렇게 잡는 것이 이제 거기에 트레이드 마크인데 일반적인 V형 엔진은 60도 정도의 각도에서 90도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V8기통이 되는 겁니다. 4기통에서 8기통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창작물은 V12기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V6기통짜리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12기통이 되는 겁니다. 이 12기통 엔진 2개를 놓은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기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해가지고 슈퍼카가 나오는 부가티 베이롱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 V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실린더 헤드가 서로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V6기통이 있을 수는 있죠. 3기통, 3기통. V8기통, 4기통, 4기통. 이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새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학습하는 학생 중에서는 이 시간에 처음 자동차를 접하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방사형이라고 합니다. 방사형. 그래서 항공기 엔진이죠. 항공기 엔진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수평 대항형이라고 있습니다. 수평 대항형 엔진을 다른 말로 무슨 엔진이라고 합니까? 박스 엔진이라고 합니다. 박스 엔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토바이 보면은 헤드 쪽에 양쪽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단지 부분이 닿는 부분에가. 그 박스 엔진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수평 대항형이라고 그래서 피스톤이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앙복 운동을 하는 거죠. 이것도 물론 앙복 운동을 하고 이것도 앙복 운동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저건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누워있죠. 그죠?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곤투로 말하면 주먹에 원투를 친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투에서요. 그래서 2기통, 4기통, 6기통 짝수로 나가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엔진이 뭐죠? 수평 대항형으로 가는 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포르쉐 엔진 이 타입이죠. 그래서 정비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밑부분이 많이 또 이렇게 윗부분보다 피스톤이 한쪽 면만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어떤 보면 고급 기술입니다. 수평 대항형 엔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실린더 배열에 의한 분류도 요즘에는 시험 문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 중 실린더 배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가지고 쭉 놓고 T형 이런 식으로 보기를 넣어 놓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실린더 안찌름과 행정 비율과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실린더 안찌름 이건 뭐라 그러죠? 내경이라고 그럽니다. 내경.
지름이라 그러죠, 지름. 그 다음에 행정 비율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행정. 다시 말해서 내경과 행정과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장행정이라고 나와 있죠. 장행정기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이 길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행정이 길죠. 뭐에? 내경에 비해서. 이걸 장행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지름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내경이면 이건 횡정이라는 거죠. 횡정. 그래서 롱 스트로크. 그래서 디젤 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게 이 장행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토크가 좋다, 회전력이 좋다. 이 장행정 기관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다. 큰 힘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방행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행정.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행정과 이 내경과 사이즈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방행정이라는 것은 스퀘어 엔진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정사각형 개념으로 해서 똑같은 스퀘어. 그걸 우리가 정방행정이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또 반대로 뭐가 있냐면 단행정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행정기관이라는 건 행정이 짧아요. 다시 말해서 내경이 이렇게 되면 행정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행정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경이 훨씬 길어요. 훨씬 커. 무엇보다 이 행정보다 내경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걸 단행정 기관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오버스퀘어 엔진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스포츠카는 전부가 다 이 단행정입니다. 그래서 엔진 높이가 낮잖아요. 엔진 높이가 낮고 이건 엔진 높이가 높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실린더 안지름과 행정과에 의한 분류는 단행정이 있고 장행정이 있고 정방행정이 있고 단행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지만 가장 이제 우리가 고출력으로 요구할 때 우리가 하는 엔진은 단행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자동차 기관에 대한 분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